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스토리 채널 권영호 TV 크리에이터 권영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크라이슬러에서 출고한 세브링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올릴까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 고장 코드가 떴답니다. 엔진 체크 등이 떴고요. 진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니까 다 뜯어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어느 정비사분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권영호하고 통화를 하게 됐고요. 권영호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어떤 고장인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엔진을 탈거하거나 분해하거나 할 일이 없다는 말씀에 위안 삼으면서 방문해 주셨던 분의 자동차입니다. 진단해 봤습니다. P0017 이렇게 캠축 위치 상관관계 뱅크1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떴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이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가 그동안 얼마나 될 것인가 해서 계기판을 찍어봤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죠. 얼마나 뛰었는지.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보습니다. 73,315km를 총 주행한 거리입니다. 자동차의 연식에 비해서 운행거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현재 RPM을 보겠습니다. 750, 약 76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가 선명하게 나왔죠. 73315km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진단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P0017입니다. 파워트레인의 0017이고요. 캠축 위치, 그렇죠. 또 크랭크축 위치, 이것이 결국은 크랭크축과 캠축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크랭크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캠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들을 연결해 주는 게 있죠. 벨트나 체인이죠. 여기에 물론 아이들 베어링이나 오토 텐셔너가 있는 것이고요. 크랭크축이 2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캠축은 각각 1회전씩 하는 겁니다. 2대1 구조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2대1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오버가 될 수도 있겠죠. 2대1 또는 2대 1.1 이런 식으로, 또는 2대 0.9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캠축이 덜 돌아가거나 더 돌아가거나 크랭크축과의 언밸런스가 맞아서 회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럴 것인가? 자, 고장으로 인식할 조건,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ECU가 판단해서 캠축과 크랭크축의 상관관계가 회전수 비율이 맞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 맞지 않는 조건은 첫 번째가 어떤 상태입니까? 1번이 RPM이 불안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RPM은 일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하나 TPS라고 합니다. 이들이 부정확한 신호를 내보낸다. 즉 공전 시에 TPS 파형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가속을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이게 TPS인데, 만일에 ECU가 TPS에서 고장을 인식한다 하는 얘기는 어떤 신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전 중에 이런 신호가 수시로 발생한다. 즉 ECU로 하여금 원치 않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이런 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면 RPM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PM이 안정적이었으니까 역시 TPS도 이상 없는 거겠죠. 정상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AFS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맵 센서입니다. MAP입니다. Manifold Air Pressure입니다. MAP 또는 WARP, Mass Air Flow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MAF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공기량 센서와 관련한 건데, 이 자동차는 맵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맵 센서 신호값이 높다, 높다, 높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맵 센서 신호값이 높을 수 있는 조건은 또 무엇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둑 공기가 있습니다. 도둑 공기요? 이렇게 되겠죠. 공기, cheap air입니다. 도둑 공기가 있다. 그 다음에 도둑 공기가 아닌데 공기랑 센서 값이 높을 수 있는 조건 뭡니까? 밸브입니다. 밸브가 새고 있다. 혹시 여러분 부밍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밍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는 흡기 매니폴드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밸브가 떠 있으면요, 밸브가 새고 있으면 부밍음이 발생하는데 이게 부밍음인지 저게 부밍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인테이크 매니폴드에 오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테이크 매니폴드가 오염됐으면 내 자동차는 부밍음도 있는 차고 또는 밸브가 새고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자동차에서 현재까지 본 세 가지의 추측을 했을 때 RPM이 안정됐다. 그러니까 얘도 정상, TPS 값도 정상, 당연히죠. 그러면 이제 에어프로 센서입니다. 에어프로 센서 값이 비정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둑 공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는데 다른 데이터를 보면 도둑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둑 공기가 없다는 가정을 했을 때 원인은 밸브 리크입니다. 곧 RPM에 맞지 않는 공기랑 센서 값이 입력되고 있을 때 ECU는 이것을 조절하려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몇 가지를 제어합니다. 그들 제어하는 것들을 제어해 봐도 공기랑 신호값이 정상값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ECU는 이거 이상하구나 라고 하고 엉뚱한 것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장 코드 P0017이 나왔으니까 뭘 바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비하는 곳에 가면 크랭크 축 센서죠. 크랭크 앵글 센서, 그리고 캠 앵글 센서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매우 안정적인 RPM을 가졌다. 결론이 뭡니까? 데이터 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맵 센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니폴드 압력 센서, 맵 센서라고 나왔네. 여기 나와 있죠. 이 맵 센서 값을 보는 겁니다. 바로 따졌을 때는 0.7바요. 전압으로 따졌을 때는 1.127V입니다. 1127mV의 값이 나왔어요. 이 자동차는 현재 비정상 데이터 값입니다. 공기랑 센서 값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 위치 센서라고 돼 있죠. 이거 전압 1, 2로 나왔는데 이들의 신호값을 보면 약간 높기는 높아요. 그럼 얘들 때문에 이런 P0017을 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 트로틀 밸브 위치 TPS라고 나오죠. 여기 전압 이런 등등 나오는데 모두 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무효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필요 없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전자 트로틀 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ETC입니다. 일렉트로닉 트로틀 바디 컨트롤, 트로틀 밸브 컨트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ETC 밸브를 제어하는데 이 값을 잘 보니까 마이너스 14.67 나옵니다. 이렇게 67% 나옵니다. 와, 많이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공기량 값이 높으니까 ECU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중에는 이것이 ISC로 되어 있는 자동차도 있고요, ISA로 되어 있는 차도 있습니다. 혹시 LPG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듀티 값을 맞춰 놓으면 듀티 값이 자꾸 줄어드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어떤 경우냐, 듀티는 50%가 좋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비업체를 가셔서 듀티를 50%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운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다시 듀티가 5% 10%에 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ECU가 듀티를 제어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ETC 역시 ECU가 제어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7.6%로 즉 약 15%가량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27mV의 공기량 신호값이 높으니까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ECU는 조절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입니다. 실제 토크가 나오고 엔진 속도 693으로 나오죠. RPM이 693. 이게 뭐 변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 값은 688이고요. 이게 잠깐 운행하는 경우였으니까 1521로 나오는데 현재 RPM은 693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RPM은 매우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쭉 훑어보면 공기량 센서 신호값에 영향을 줄 만한 거 없습니다. 연료 분사량을 보니까 인젝터 벌스량이 2.78인데요. 이 자동차 규격에 맞는 약 2.8 내지 2.6이니까요. 지극히 정상인 연료 분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수 센서 쪽으로 가봅니다. 이쪽도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여기 보면 729가 나오는데 0.729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729mV 그리고 낮을 때는 39mV입니다. 높낮이의 변화폭이 가령 여기가 7이고 여기가 0이라고 할 때 이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약간 높긴 한데 높은 이유는 뭐 엔진의 온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는 문제될 거 없겠고요. 또 약간 낮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점화장치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또한 엔진 오일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약간 낮아집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약간 정상인 것 같으면서 비정상인 그러나 금방 정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음 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흡기 캠 세트 포인트 돼 있고요. 흡기 캠 실제 포인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편차가 생기죠. 120 나왔고 18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들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배기 캠도 편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얘들이 편차가 있다. 이 말은 뭐냐? CVT 엔진이란 뜻입니다. 하하. 캠 축에 CVT 캠으로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은 답 나온 거죠. 이제 얘가 잘 작동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2대 1의 회전수의 비율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CVT가 잘 작동하지 할 수 있는 조건 뭐겠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 결론은 뭐예요? 이 자동차도 엔진 오일 점도가 안 맞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또 냉각수 온도가 나옵니다. 93도씨로 나옵니다. 현재 93도일 때 센서의 전압은 867mV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높다는 게 보였고요. 또 흡기 온도 센서가 나옵니다. 63.75도씨입니다. 무척 높습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 있는데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흡기 온도가 63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밸브 리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는 흡기 오염도 돼 있다는 뜻입니다. 밸브 리크는 곧 흡기 오염으로 간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가속 시에 한 박자 느리게 출발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속도를 줄일 때는 다운 충격이 커지는 자동차입니다. 현재 한번 보실까요? 외기 온도가 몇 도로 돼 있습니까? 내기 온도죠. 흡기 온도를 봤을 때 너무나 높다. 63도가 뭐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또 다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온도가 97도로 나옵니다. 무척 높죠. 점화 시기가 나옵니다. 여기 베이스 점화 시기 8도로 나오죠. 점화 타이밍을 지각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이 8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베이스 점화 시기니까. 그런데 현재는 점화 시기가 마이너스 22.5도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22.5도. 와, 무슨 말이냐.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자, 원 하나 그립니다. 공전 중에는요, CVVT의 경우에 밸브 캐패시티 선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가속 시가 되면요,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중속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속 시에 하나를 그려보죠. 크게 하나 더 그리죠. 여기다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중복이 돼야 혼돈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가장 많이 그리는 이것입니다. 이거. 자, 어때요? 공전. 1번이 공전. 그 다음에 2번이 가속. 현재 여기가 3번입니다. 중속 모드입니다. 그런데 중속 모드에서 공전 모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CVT 또는 CVVT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뒷트렁크에 가면 써 있는 글씨입니다. CVT나 또는 CVVT, CVVL, CVL 이 자동차에서 발생한 P0017은 주범이 엔진 오일에 의해서 CVT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다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연료 탱크 용량도 있네요. 좋은 자동차예요. 21.02 갤런이고요. 현재 11.4 갤런이 들어있으니까 50%가 넘는 연료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캠 시그널 결함 림프홈 되어 있습니다. 캠축 시그널에서 고장이 났는데 이건 펄스 가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캠 시그널이 비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크랭크 시스템 결함 림프홈 이것도 고장이 났지만 고장이 아닌 걸로 인식하고 제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림프홈은 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중복된 거고 그리고 이쪽은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권영호 TV의 구독자님 시청자님 무엇을 정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권영호 TV를 시청을 많이 하셨고 또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고 나는 이 차는 아니지만 나도 나름대로 공부 좀 했다 하는 경우에 기억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 볼까요? 첫 번째는 1번이 뭐였습니까? 오일이었죠. 엔진 오일의 점도가 안 맞는다 했죠. 두 번째는요. 냉각수의 비중을 건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냉각수니까 pH도 맞춰야 되겠죠. pH도 세팅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쉽죠.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플러그 갭입니다. 갭을 맞춰주면 된다. 그러니까 스파크 플러그 갭은 맞춰야 돼요. 자, 스파크 플러그 갭 게이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거 동그란 거. 동전처럼 생겼죠? 500원짜리 동전보다 한참 큽니다. 이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스파크 플러그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게이지를 끼워봅니다. 이렇게. 어때요? 끼워졌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들어갑니다. 이쪽은 두꺼워서 이게 두껍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얇아집니다. 이쪽은 이렇게 얇아집니다. 영상이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미리로 돼 있고요. 이쪽은 인치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쓸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주로 인치로 갭을 맞추고 있고요. 한국인들은 주로 인치보다는 미리로 갭을 맞춥니다. 여기서 끼웠습니다. 끼웠죠? 현재 간극이 보입니까? 여기서 간극을 맞춰서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간극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아까보다 변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또 권영호 TV를 보시는 정비사분들을 위해서 저런 게이지도 있구나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어때요? 자꾸 커지죠? 이렇게 해서 여기 간극이 커지는 겁니다. 이 간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자동차는요 이 간극이 이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간극이 넓어진 간극은 어떻게 조정하냐? 이렇게 때립니다. 이게 자꾸 얇게 잡고 탕탕탕탕 때립니다. 끼워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에 원하는 공기량 센서나 점화 전압 그리고 냉각수 온도, 대기의 공기 밀도 또는 대기의 온도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간극을 맞추는 겁니다. 어때요? 이쪽보다 아까 여기 있던 것이 이리 왔죠. 지금 이렇게 찔러서 돌려봤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좁아졌죠? 이쪽에 있던 것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번날 보여드렸죠? BMW 같은 경우에 이 중심전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얘가 중심전극이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간극을 낄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와이어 게이지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비사 여러분들이 와이어 게이지가 없이 정비를 하고 있다면 이제 나도 외제차를 대비해서 와이어 게이지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엇을 정비해야 되나 이제 이해되셨죠? 뭘 다 분해해 볼 것도 아니고 또 뜯어볼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진단을 통해서
엔진 오일이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엔진 오일 점도는 뭘 넣어야 되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자동차에는 CVVT가 있을 경우에요. 뭐가 있냐면 OCV라고 합니다. 오일 컨트롤 밸브입니다. 캠축 스프라켓으로 집어넣어주는 오일의 회로를 가속 쪽과 감속 쪽으로 유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속에 있는 캠축이 이리도 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타잉 벨트는 돌아가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자동차에서는 현재 지금 OCV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OCV 듀티가 얼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캠축의 위치나 흡기축의 캠축 위치와 배기축의 캠축 위치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이들이 마이너스 제어하고 있고 또는 플러스 제어하고 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배기축과 캠축의 회전이 언밸런스 돼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생각할 때 이 자동차는 비정상이구나 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P0017을 띄웠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이 권영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자동차는 엔진을 분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명한 고객께서 내 자동차의 엔진을 분해해본다? 여기에 도저히 수긍을 못했던 것이 권영호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권영호를 만난 덕택에 분해 하나 한 거 없이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장 코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체크했더니 에라 코드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장 코드가 떴을 때 그 고장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바꾼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P0017 그럼 뭐 있어요? 캠축과 크랭크 축의 위치가 상관관계가 맞지 않는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랭크 앵글 센서와 캠 앵글 센서를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고장 코드가 떴다고 무조건 그 부품이 알려주는 센서를 바꾸거나 액추에이터를 바꾸거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낭패해 보기 쉽다는 뜻이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P로 시작되는 고장 코드는 믿지 말고 실제로 확인해 보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흡기측과 배기측의 캠축이 균일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면요, 이 자동차에서 고장 코드가 뜰 수 있는 조건은요, 바로 타잉벨트의 장력입니다. 와, 타잉벨트의 장력이요?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것 같아요. 캠축 하나 그리겠습니다. 흡기축이고 얘는 배기축입니다. 여기는 크랭크축입니다. 그리고 오토 텐셔너가 있거나 하는 장력이 있고요. 그래서 벨트가 되든 체인이 되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돼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할 때 얘 쪽은 당겨지고 있고 얘 쪽은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발생하면 얘가 2 회전할 때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뭐 1 이런 식이 됩니다. 얘도 역시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0.9에서 1.1로 회전량이 바뀐다라고 할 때 ECU는 어떻게 하냐? P0017을 띄울 수 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벨트의 장력이나 체인의 장력이 항상 팽팽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영호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정비사들은 잘 압니다. 엔진이 회전할 때 공회전에서는 이게 인장치기고요. 여기는 긴장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서 중속 정도로 올라가면요. 얘가 인장치기 되고 이쪽은 긴장치기 됩니다. 그래서 인장측과 긴장측이 서로 뒤바뀝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동차를 타시더라도 주행하는 동안 이렇게 2번 바뀝니다. 인장측이 긴장측이 됐다가 또 속도를 더 내면 다시 인장측으로 바뀌는 현 상태에 옵니다. 그래서 인장측과 긴장측이 서로 바뀐다는 가정을 했을 때 아니죠. 실제로 바뀌고 있을 때 차마 타이밍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또한 변속 충격이나 감속 충격은 없는 것인가 또는 가속 지연이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토 텐셔너가 있는 경우에 겉 벨트 같은 경우는 오토 텐셔너의 장력에 따라서 또는 오토 텐션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유압식 체인의 장력을 잡아주는 오토 텐셔너일 경우는 엔진 오일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곧 체인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엔진 오일 압력이 이런 체인의 장력을 잡아주는데 체인의 장력을 제대로 못 잡아주면 P0017이 뜰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엔진 오일이 너무나 없는 건 아닌지 너무나 묽은 건 아닌지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크라이슬러에서 생산한 세브링 자동차의 P0017 고장 코드에 대한 분석과 원인 또 정비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경칩도 지났습니다. 이제 봄날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이제 바야흐로 노킹의 계절이 왔습니다. 노킹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이 권영우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권영우에게 질문도 주십시오. 아니면 권영우가 올려놓은 노킹에 대한 철저한 분석 영상이 있습니다. 열람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노킹의 주 원인은 무엇일까? 어렵지 않다. 엔진 오일과 냉각수다. 또 스파크 플러그 갭이 문제된다. 충전 전압이 문제가 된다. 접지 전압이 문제가 된다. 공기량 센서 값에 문제가 된다. 다양한데요.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몇 가지 항목들이 주 노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노킹으로부터 해방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권영호 TV의 구독자요 시청자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권영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리송한데 하는 게 있습니까? 있다면 전화 주십시오. 어디로? 왼쪽 하단 있죠? 권영호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오른쪽에 가시면 뭐가 보입니까? 홈페이지 주소가 보이죠? 그 홈페이지 주소를 오셔서 거기다 상담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라면 언제든지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호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모두 받고 있습니다. 한 분한테도 거절하진 않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실 때는요, 저 구독자 누굽니다 라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궁금한 것만 먼저 물으려고 하시는데 자기 이름 정도는 밝혀주시면 안 됩니까? 조상님께서 부르라고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그런 이름을 감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불러드리는 게 이름 아니겠습니까? 많이 불러주십시오. 권영호란 이름, 또 선생님들의 이름도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저 권영호 TV 구독자 누구로 겁니다. 이렇게 그러시면서 질문을 주시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잊지 않고 우리 권영호 TV의 애청자이고 구독자님, 시청자님들은 저와 소통할 때는 이름 정도는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